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어제 한 주의 시작부터 약세를 보였던 주식시장은 오늘은 반대로 상승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최근 일주일 정도 계속되는 약세 흐름 속에서 오늘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어제 시장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중국의 제로 코비드 재확산의 공포는 살짝 수그러든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특별히 더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대응이 없었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봉쇄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직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판단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지역별로 개별적인 방역 태세는 계속 진행하는 중입니다. 어제도 상하이가 새로 상하이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향후 5일간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은 따로 봉쇄 조치를 하는 등의 산발적인 봉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메이저 거래소 중 하나였던 FTX의 파산이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정규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FTX가 지급 불능에 빠지면서 관련 있는 많은 기관들이 유동성 경색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또한 FTX 사태를 본 투자자들이 기타 다른 거래소나 대출 기관에서도 돈을 빼내가는 이른바 뱅크런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역시 연쇄 파산의 도화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미 암호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현재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특히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암호화폐 최대 기업 중 하나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이고 실제 DCG가 제네시스에 채무가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DCG는 기관들이 아직까지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은 시점에 암호화폐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자금 경색이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까지 전염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기관들의 최대 암호화폐 접근 창구인 그레이스케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이러한 위험성이 알려지며 그레이스케일이 운용하는 그레이스케일 BTC 펀드는 원래의 비트코인 가격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 가격은 정확히 얼마란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가격이죠. 그렇다면 GBTC는 그 가격을 따라가야 하는데 불확실성으로 인한 역프리미엄이 증가하면서 원래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의 실제 가치보다 시장 가격이 할인될 때의 프로세스인데요. 그리고 시장이 좋으면 오히려 이것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죠. 자산의 본래 가치보다 오히려 시장 가격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실제로 GBTC도 작년 암호화폐 화랑장에서는 역프리미엄이 아닌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와 가격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따로 떨어져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격은 투자자들의 감정의 지표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변동합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는 부동산과는 달리 대단히 쉽게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감정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것이 바로 가격으로 전달됩니다. 투심의 변화가 어떠한 필터링도 없이 바로 가격으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그런 가격의 변동성에서 멘탈이 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수년 이상 걸려 가격이 가치를 쫓아갈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릴 줄 알고 돈이 생기면 안전마진이 증가했을 때 더 공격적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정확히 이 반대로 하죠. 전반적으로 시장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있을 다이너마이트급 이벤트들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는 조용히 보내버린 느낌입니다. 일단 오늘 밤 얼마 전에 금리 7%를 얘기하며 시장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또다시 발언을 합니다. 오늘 그의 발언에서 당시 금리 인상폭 상한으로 제시한 7%가 단순히 이론적인 얘기이며 현재 연준이 고려하고 있는 옵션은 아니다와 같은 발언을 한다면 시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경제 지표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 정도까지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한다면 다음날 아침에 열리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조지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 발언을 하는데요. 에스더 총재는 불과 일주일 전 발언에서도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둔화되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역시
비슷한 어조의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경기는 현재 별로 상황이 좋지 못하죠. 여전히 경기 침체의 신호로 사용되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역전은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역대급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되고 나면 그 다음 100%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보통 그 시간차는 1년 정도입니다. 2022년 6월 금리차가 역전되었으니 2023년 중순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매머드급 사태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침체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내년 중반에 시작되어 2024년 초반 정도에 경기 침체가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가 끝나는 시기는 이미 시장이 정상화된 지 한참 지난 후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는 것도 그렇고 가는 것도 그렇고 언제나 후행성입니다. 다 지나간 후에 선언이 되는 것이죠. 시장은 언제나 그보다 훨씬 앞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내일은 많은 중요 경제 지표의 발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꺼번에 수많은 지표들이 발표되며 연휴 바로 전날에 시장을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 FOMC의 의사록이 보고되는데요. FOMC에서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오며 가끔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 외에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 S&P 글로벌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미시간대의 소비자 신뢰지수와 인플레이션 예상치,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건수와 같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 내구재 주문과 핵심 자본 설비 수주 등과 같은 마이너한 지표들도 발표가 되고요. 연휴 전날의 시장은 보통 거래량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지표들의 발표 상황에 따라서 예상외로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하루를 정리해봤고요. 요즘 월드컵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가 시장에서 잠시 눈을 돌릴 찬스입니다. 밤에 시원하게 치맥이라도 하시면서 축구를 재밌게 보시고 시장은 그냥 보지 말고 주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관심이 시장에서 자연스레 멀어지며 오히려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에 집착하는 사람보다는 한 발 떨어져 있는 사람이 투자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장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월드컵이 그런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한 찬스가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시장은 우리가 보아주지 않아도 알아서 제 갈 길을 잘 갑니다. 내가 매일매일 옆에서 참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